2025년 4월 9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74%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수급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수급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이 1조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7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했고 막판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9,393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거의 매수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도 매도로 진행이 되다가 2시가 넘어서 매도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2시 반 이후에 매수폭을 축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단은 236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2325포인트였는데 그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2275포인트대까지 추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저는 625포인트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50포인트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기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한국이 25%, 중국이 보복 관세에 다시 한번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104%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의 바닥이 어딘가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신용이 17조예요. 17조인데 일반적으로 한 8조 정도 수준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8조까지 떨어지게 되면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 반대 매매가 터지고요.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되면 시장 한 번 더 충격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신용 융자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은 오늘 14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대 148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공항에서는 지금 1500원 넘었다라는 뉴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 투자은행에서는요, S&P 500 지수가 앞으로 10%더 빠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상장사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서 47개에서 57개사가 상폐 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는 또 다른 이슈로 인플레이 공포로 인해서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급등을 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나온 이슈였죠.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 알래스카 LNG 방위비 논의가 있었는데 뭐 막상 이슈가 됐던 건 오전에 조선주 피팅 업체, 관광업 업체죠. 그 종목들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선 관련주는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르면 10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이폰은 시총 1위를 뺏겼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매드부시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지금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7만 달러까지 뭐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어제 엔비디아가 8%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 뭐 1%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AMD는 어제 하향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TSMC는 긍정적인 얘기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됐든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찾으면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 그래도 벗어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3%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역시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많이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증권주가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상승 하락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그다음에 포스코 DX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팅 업체인 넥스틸, 철강 업체인 뭐 세아 제강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오전에 상승을 하다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ABL 바이오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이처셀이 한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바이오 상승을 했고요. 올릭스가 상승을 했고요. 메가스터디는 자사주 매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LG노텍에서 유리기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가다가 마무리는 퇴석만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스테라시스, 인바디, 뭐 인바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바닥에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인카금융서비스, DSC 인베스트먼트, EM 한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상지건설, 대원, 정치 테마와 함께 LNG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관세에서 벗어난 종목이라고 하는 엔터주가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이브가 실적 쇼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고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 분석을 좀 해드렸고 하락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는 지금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저항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다우지수는 35,500까지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세 시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3시에 지금 미니 선물과 미니 나스닥을 확인해 봤을 때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뭐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나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경우는 14,300 14,300에서 14,500포인트 사이까지 떨어지면 저는 그때 바닥이라고 봐요. 그때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역시 4,700에서 4,800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결국은 신용융자가 얼마나 터지냐가 저는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으로 이슈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첫 번째는요, 신용융자가 얼마나 터지는지. 신용융자 반대매매 얘기인 거죠. 반대매매가 얼마나 터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거 터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봐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주식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지수도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 왔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추경을 전 세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경. 일단은 우리나라 1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족하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상호관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대선 뭐 예정일이죠. 근데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국내에 좀 돌고 한 달 정도 돼야지, 한 8월 정도 돼야지만 협의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단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일지 내일 마지막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만 좀 잘 버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때문에 아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악재가 뭐 소문에서 뉴스로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만 잘 버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